취임 100일 도민보고의 사회를 맡은 공보관 여창수입니다. 수원은 고영산 주무관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영훈 도정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겸한 도민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민보고회는 JIBS와 KCTV 제주방송 그리고 제주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 빛나는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훈 도정 100일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영훈 지사께서 지난 100일 동안의 소회와 향후 비전을 도민분들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자분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100일 동안 오영훈 도정을 기록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시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7월 1일 오영훈 도정이 출범했습니다.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비전으로 제주의 정체성과 자존을 지키며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렸던 100일의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오영훈 도정은 출범과 동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삼고 시대를 맞아 힘들어하는 도민들을 위해 역대 최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민생 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시작으로 도민께서 안정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은 물론 농업인,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관광인 등 모두에게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 물가를 잡기 위해 택배비를 포함한 물류비 지원, 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확보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힘찬 시동이 걸렸습니다. 20개 상장 기업을 육성 유치해 제주 산업 구조를 바꾸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기업하기 좋은 제주, 일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핵심 공약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를 실현해 제주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제주를 워케이션의 성지로 만들어 관광뿐 아니라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인 관광정책으로 관광 1번지 제주의 브랜드를 높여갈 것입니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환경 보물섬 제주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환경보전 분담금 제도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해 환경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린 수소를 활용한 탄소 중립을 실현해 글로벌 청정 제주의 브랜드를 높이고 도심 항공교통 추진으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구청은 제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육성, 유치를 이끄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4.3의 세계화를 통해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 모범 모델을 구현하고 트라우마 회복 지표를 개발해 역사적 비극을 평화로 승화시켜 치유해 나가는 세계적인 선도 사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것입니다.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민생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민생 탐방으로 더 가까이, 더 깊게 도민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정책들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제주, 가족이 행복한 제주, 노년이 편안한 제주, 세계 어느 곳보다 자연 환경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주를 만들기 위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언제나 도민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위대한 도민 시대, 행복한 제주를 도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00일 숨가쁘게 달려온 오영훈 도정의 100일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도민보고회에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그 외 도청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네, 그럼 지금부터 오영훈 도지사께서 취임 이후 지난 100일간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향후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도민분들께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지난 7월 1일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어진 책무의 무게를 잘 알고 오로지 시급한 민생위기 극복과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민선 8기 제2도정이 새롭게 출범한 이후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이 있기에 뛰고 또 달릴 수 있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그 믿음이 이어지도록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민생 안정을 위해 쉼없이 뛰어온 나날이었습니다. 취임 열흘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8,510억 원을 증액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민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신3구 위기 극복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전도민 대상 생활지원금 지급과 구직청년 재난지원금이 호응을 얻는가 하면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관광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지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아기 아동에서부터 유치원, 초, 중, 고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비 인상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조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저희 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님과 저희도 교육청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제주를 위해서라면 서로 협력하면서 슬기롭게 현안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생안정 시책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다름 아닌 복지입니다. 특히 위기 때일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아동 보육시설을 방문해 보니 실제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가피한 요인도 있겠지만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체계적인 신복지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아동 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립정착 지원금과 교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등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식생활 지원을 위한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쌀 기부, 나눔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가 하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시책 추진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일자리 특화 사업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등도 추경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생애 주기별 돌봄 복지 체계를 구축, 영유아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청장년층, 장애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선진복지 모델인 제주형 신복지 모델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민생 안정과 도민소득 증대의 출발점은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출범 이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 악재인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휘발유 가격 조사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농수축산업과 중소기업, 관광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탐나는 전 이용 장려와 택배비 지원, 민관 협력형 배달 앱 개발 등을 추진해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귤과 밭작물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과 가공식품 산업 육성, 환경친화적 축산업과 스마트 수산업 육성 등 1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관광산업도 고부가치 산업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질적 수준과 다양성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은 시장 다변화에 나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탄소 ESG 관광을 목표로 삼아 관광객 증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역 경제와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산업 육성이 절실합니다. 이에 저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기치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발벗고 뛰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사업 추진은 그 첫 번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과 하나시스템, 한국공항공사와 손잡고 3년 뒤에 제주에서 새로운 하늘길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UAM 관련 기업 유치는 물론 제주도학교 등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청년과 미래 세대들이 제주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경제 산업 육성도 힘차게 돛을 펼쳤습니다. 산자부는 물론 국내의 핵심 기업들이 참여하는 제주형 수소경제 산업 육성을 통해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인재 양성에서부터 기술 개발, 그리고 기업 생태계 조성, 수소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미래를 바꿀 담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수소경제 산업 육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에너지 자립화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청정 환경 도시 모델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민간 항공우주 산업도 야심차게 도전하는 미래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미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무한대의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연구, 체험 부분을 중심으로 역점 추진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은 분명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인구 소멸 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의 대전한 격변기를 맞아 우리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제주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다 추진과 맞물려 시스템 반도체 유망 기업인 메타 CNI가 제주와 반도체 클러스터의 꿈을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 본사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게임 미래의 전설로 유명한 위메이드 그룹은 제주를 ICT 분야 연구개발의 최적지로 평가하면서 계열사의 제주 본사 이전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를 비롯한 굴지의 국내 기업들이 제주에서 워케이션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는 글로벌 스타트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창조적인 콘텐츠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와 민간기업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때 제주는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조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탐나왕국의 정신을 현실에 맞게 되살리는 국제교류 지역을 아세안과 아랍 지역으로 확대한 제주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국제교류 도시로서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제주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자연을 존중하며 함께 행복한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의 생태 자연환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생명숲 만들기 사업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시범사업 추진,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3관왕에 빛나는 제주의 우수한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환경 인프라 확충도 현안 과제입니다. 쓰레기 광역 처리 시설과 해양 쓰레기 시설 확충, 하수 처리 시설 용량 확충과 지하수 관리 강화, 플라스틱 제주 아일랜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다음 세대들도 아름다운 제주에서 지속 가능 속에 살 수 있도록 확실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8월에 열린 제주 포럼에서 제주 4.3의 세계화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4.3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정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빛이 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평화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4.3의 귀중한 정신을 되살려 해묵은 갈등의 골을 하나씩 치유하면서 새로운 수로운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제주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면서 민관군 화합 방안을 진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하수처리 시설 확충 등 크고 작은 갈등 사안을 비롯해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의 찬반 문제도 갈등 해결과 도민 이익 최우선이라는 기본 원칙으로 삼아 슬기롭게 풀어나가겠습니다. 특히 갈등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선진 매뉴얼 모델을 정립하고 도민들이 하나 되는 화합을 이루는 신순호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민정부 시대를 내걸고 출범한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이제 막 출발선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신 점도 잘 알고 새겨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세심한 선택과 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막중하고 무거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더 많이 듣고 소통하는 자세로 대전한 위기에 주어진 현안을 풀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특히 제2공항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장기 국면의 현안들은 협의와 조율, 대타협 없이는 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도민들의 지혜와 담대한 역량을 모아 집단지성을 통해 슬기롭게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주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물결은 막을 수 없고 받아들여야 할 시대적 소명이자 운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기회로 만드는 일,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개척의 길일 것입니다. 저 오영훈이 도민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도민의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긴 호흡으로 민선 8기 4년에 그치지 않고 제주 미래 100년을 바라보겠습니다. 저희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빛나고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손을 잡고 더욱 새롭고 밝은 내일을 여는 다 함께 미래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혈기 제주 도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도민분들께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을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는 도청 출입 기자 30여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어떠한 주제나 질문자를 사전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주제를 택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해 주시면 제가 기자분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을 받으시면 일어서서 소속사와 성명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MBC 박 기자님.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앉아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앉아서 하시죠. 저는 제주 MBC 박주연 기자입니다. 그 기자회견문에 보면 강조하신 부분이 이제 제2공항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 부분은 도민들이 상당히 관심도 높고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갈등 없이 풀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갈등 없이 풀어나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결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두 가지를 꼭 집어서 타협도 필요하고 순탄치 않은 과정일 것이라는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갈등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을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제5공항 문제는 이제 우리가 수년간에 걸쳐서 직접 갈등의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행정체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이해관계자와 또 읍면 지역 또 동지역 지역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견해를 또 가질 수도 있는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어떤 의견을 집대성하는 과정, 그리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상당히 폭넓고 또 깊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제2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저희 제2공항 추진단, 공항 건설 추진단에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관련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안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주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부지사와 항공정책실장이 우선 만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취임 전부터 당선자 시절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이 실현되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하루빨리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댈 시점이 됐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이어서 JIBS 신윤경 기자님. 네, 그럼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JIBS의 신윤경 기자입니다. 오등봉 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법적인 절차도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서 관련법 위반이다 하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행정 절차는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앞으로 절차가 진행돼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 사업을 되돌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우선 그 신윤경 기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가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요청한 것이죠, 저희 도가. 그래서 감사원은 저는 이에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더 진척될 것인지 스톱돼야 될 것인지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감사원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아까 위법성, 그 주민 참여 문제와 관련된 위법성 문제는 저도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더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별도의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른 질문하실 분. 네, CBS 이인 기자님. 예, CBS 이인 기자입니다. 네. 앞에서만 질문하니까 마치 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예, 그 제주시장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엊그저께 IC 제주 인사청문회도 있었고 한데 지금 뭐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논란들은 뭐 이전 도정에서도 있어 왔고, 그래서 궁금한 거는 과연 그러면 오영훈 도정의 인사, 그러니까 이전 도정과 차별화되는 게 뭐냐, 이게 도민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저 취임 100일 과정에서 이제 가장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인데, 좀 100일 전체를 또 살펴보면 행정시장 임명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에너지공사, 그다음에 발전연구원, ICC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전문성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또 해주고 계시고, 또 의회에서도 적격 의견을 내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좀 고려돼서 평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도정과의 차별성,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오영훈 도정과 함께 오영훈 도정이 내걸고 있는 핵심 공약, 도정 과제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인재를 등용한다고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고, 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원칙과 기준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맞추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도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분. 네, 조일장. 네, 뉴스현대주 김진수 기자입니다. 그 취임 100일 많은 업적을 네. 보여주셨는데, 그 1차 산업에도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의 1차 산업은 타 지와 다르게 그 18%나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과는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1차 산업이 다른 지역처럼 한 3, 4%로 계속 줄여나가야만 제주가 더욱 발전할 거라는 말들도 있거든요. 싱가포르처럼 우리 제주도 도시형 국가로 만들어야만이 골고루 다 전체가 발전하고, 그리고 이 1차 산업이 주 생산물이 쌀이 아니기 때문에 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불황이나 이런 거를 맞이했을 때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진수 기자께서 말씀하신 1차 산업 GRDP 비중 18%는 아니고요. 20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9%가 정확한 수치일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은 3% 내외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다소 낮추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3, 4%까지 급격히 낮추는 도시국가형 모델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경관이 무너지게 되면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에 관광의 매력 포인트 자체가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낮추더라도 저는 8% 수준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2차 산업의 비중, 제조업의 비중을 지금 2차 산업 건설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은 지금 4% 정도 수준인데요. 4%를 저는 7% 정도 수준으로 높여나가니까 8% 수준 정도로 높이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제주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산업 구조의 대전환도 주의 깊게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관심을 집중해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KCTV의 네, 안녕하십니까.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입니다.
최근에 그 대통령 공약인 제주 관광청 신설에 대해서 네. 그 제주도 차원의 그 대응이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그 지사님의 생각, 뭐 필요성이나 이런 거의 생각이랑 또 만약 유치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제주도는 지금 다른 지자체와 좀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논리로 좀 유치를 할 수 있는지 좀 방안 궁금합니다. 뭐 단순합니다. 어떤 논리가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항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자꾸 환기시켜 드리면 되는 것이죠. 이미 이제 1차 정부 조직 개편한 부분에서 1차 지금 빠져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초기 대통령실 관계자분들을 만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약속의 실현을 제가 계속 요청을 했고 그와 관련돼서 논리개발을 위해서 문화관광진흥원 등과 함께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김혜수 관광국장과 또 송재호 의원실 등을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이제 다양하게 국회의원들이 다 입법 발의를 하게 됩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주관광청과 관련해서는 송재호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김석기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김석기 의원이 발의했다는 것은 경주에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송재호 의원이 발의했다는 것은 제주에 끌고 오겠다는 의지를 발휘해준 저희와 협력하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청은 제주에 있는 게 맞습니다. 1,5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고 그리고 세계인들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 관광의 수준은 양적 성장을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정책과도 맞물리면서 제주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는 관광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세계가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제주를 놔두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앞에 계십니다. 저 제주일보 진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 관련해서 테스트베드 역할이 어느 정도 끝났지만 이제 실제 도민 사회의 이익으로 이어진 거는 막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도정에서 UAM이나 이제 그린 수소 또 이제 우주 산업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이제 진행되는데 이것도 또 도민 사회로 이익으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어질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답변 UAM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얘기하시죠. UAM도 그렇고 그린 수소도 그렇고. 그린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 확대를 통해서 도민들이 혜택 저는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아마 40%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그 하이브리드 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편의를 이미 저는 보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미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혜택을 본 것이죠. 앞으로도 그것은 저는 지속돼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을 산업화하는데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배터리가 핵심 부분인데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돼서 또 자동차 공업사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정의로운 전환을 우리가 제대로 준비했는가에 대한 그 반성이 필요하고요. 배터리 등 연료전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일정 정도 사업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저는 산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더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연료전지 측면에서는 저는 배터리도 전기자동차 배터리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든 이런 부분도 계속 연계돼서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연관 산업은 저는 무궁무진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자동차와 관련돼서 연료전지와 관련된 사업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수소와 관련돼서는 저는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
100일의 성과 중에 하나 저는 수소와 관련된 것인데, 목표를 우리는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세워버렸습니다. 제주도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 다름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가?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목표가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산자부가 동의하고 산자부가 함께 그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에 산자부 차관이 참석하고 대한민국의 유수의 수소 관련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전부 다 참석하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알차게 계획을 세우고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향후 산자부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무엇이 좋아지느냐? 실증 사업을 제주도에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용화를 제주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용화와 실증 사업에 연관되어지는 관련 기업들이 제주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에 앉아서, 수도권에 앉아서 수소와 관련된 기업 활동을 한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투자사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상용화 사업을 하고 있는, 제주에 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하는 사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소와 관련된 더 많은 투자는 제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소 관련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UAM도 마찬가지입니다. UAM 사업은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세계 항공시장 규모와 맞먹는 UAM 시장 규모가 오히려 더 큰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볼 때 저는 충분히 UAM 관련 사업의 형태가 대단히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버티포트, 공항이죠. 뜨고 내릴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관제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 또 다 돈이 되는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행, 원격 조정, 이 분야가 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광의 한 패턴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류를 수송하는 물류의 분야가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응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있을 겁니다. 이게 각각의 사업 분야의 전 영역에 걸쳐서 새로운 스타트업이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새롭게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제주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법 개정도 있어야 되고 국토교통부의 그런 시범 지구 운영에 대한 확정도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제주에 와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여기서 실증 사업을 하고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여기서 데이터를 추적하면서 사업 기반을 넓혀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래 산업과 관련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길을,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것, 저는 취임 100일의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40분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시간 안배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앞에 시간 관계상 거의 뭐 마지막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한라일보 강다혜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중앙정부에서 제주지원위원회를 세종과 통폐합한다고 하면서 좀 도민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입장하고 대응 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차 산업 관련 질문 잠깐 나오긴 했는데, 그 1차 산업 현장에 가보면 다른 것보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일손 부족 문제인데요. 그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농가나 어선이 좀 없을 정도인데, 그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서 농어가의 인력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원위원회 관련해서 물론 도의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 잘 알고 있고, 저도 다소 걱정은 있습니다. 통폐합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위원회가 과연 제주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많이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범 초기에는 지원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 동안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진단부터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무조정 지원위원회 관련된 그리고 제도 개선별 과제 발굴식의 제도 개선을 계속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앞으로 8단계, 9단계, 10단계를 계속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원위원회는 통폐합돼서 안 됩니다. 결사코 막아야죠. 근데 저는 8단계, 9단계, 10단계 이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놓고 관철시켰는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다 제도 개선의 과정을 공유해 버리고 지방일괄 이양법을 통해서 다 다른 시대에 다 줘버리고 지방일괄법이 포괄적 권한이양입니다. 우리가 10여 년간에 걸쳐서 계속 노력해서 수고해서 만들어 온 거를 중앙정부는 지방이양 일괄로 해버립니다.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우리도 지방이양 일괄법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이양을 일괄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외국인 인력 관련해서 농가 일손 부족한 거 사실입니다. 계절 근로자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던 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미 도정질문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필리핀, 베트남 등의 주정부들과 실무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에 또 구체적인 성과를 내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약속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홍 기자님. 네,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입니다. 네네. 지사님께서는 핵심 공약으로 15분 도시 조성을 제시하셨는데 네네. 일단 이거는 지금 아직 준비 중이니까 이와 관련해서 또 대중교통 체계 개선이 아무래도 필수적일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실지,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가 뭐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지만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다는 부담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도민들께서 이용이 수월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이 수월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지금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지선과 간선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민원들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지선과 간선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돼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복원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차의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승객을 한 명도 태우지 않은 공차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서 운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형 버스는 중형 버스로, 소형 버스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읍면 지역의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행복택시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은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비용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는 25%까지 이 혈세 투입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 용역의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회 등 그런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금 생방송 시간이 오버가 돼서요. 방송 네네. 사정으로 인한 생방송은 중단되더라도 끝나더라도 지사님 시간이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질문을 하시려고 하시는 기자분들이 꽤 있어서 네, 기자회견을 계속 이어가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럼 KBS의 김가람 기자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기자님. KBS 김가람 기자인데요. 저희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갈등 현안으로 이제 떠올랐는데
이 문제를 뭐 제주시장도 열심히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전남도에서 이 해상 경계뿐만 아니라 전력 개통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도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해상 풍력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타 지자체와의 협의가 좀 불가피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갈등 현안들이 발생했을 때 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타 지자체와의 협의가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취하도의 진행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이 지금 취하도의 이제 관할 영역에 포함된다라는 점 때문에 취하도 전남도청이 협의를 요청해 올 수는 있는 여지는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이 영역과 관련된 해상의 경계와 관련된 법 규정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판례 등을 통해서 제가 계속 확인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그 경계 영역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저는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산자부와 이 권한과 관련된 감독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는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양자치, 바다자치를 취임 초기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바다자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다. 제주의 입장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의 자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투자도에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고,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제가 직접 또 제주시장께서도 열심히 행보를 하고 계시는데 관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질문을 받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드신 분. 네, 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라고 합니다. 그 지사님 경우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때부터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계속 이제 강조해 오셨는데요. 지금 어쨌든 그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특별재심이나 직권재심을 명예회복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이제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더 진전은 어떤 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제주도가 어디 역점을 두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4.3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생존 희생자에 대한 보상 지급이 1차적으로 진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진전 아직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부상의 정도,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74년 전에 70년 전에 부상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을 7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겠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속하게, 그리고 도민의 상식, 국민의 상식의 수준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늦춰서 안 됩니다. 신속하게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상금 지급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하십시오.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무죄 판결에서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유족들이 돌아가시는데, 생존 희생자들이 돌아가시는데 법 타령을 하고 여건 타령을 하겠습니까?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향후의 4.3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미국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까지 해결되면 4.3의 정명도 그리고 명예회복도 저는 완결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 학계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미국 측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풀고 나가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기자회견을 겸한 오정훈 도정 취임 도민 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만 꼭 질문이 없어서, 어제 제가 관련 방송을 보면서 작년에 모더라를 맞고 사망했던
학생과 관련된 보도를 접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백신을 맞고 12일 만에 숨진 사건이었는데 담당 주치의와 역학조사관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제기했었고 전문 학회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비공개 문건이 나왔습니다. 질병청은 아직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문건에서 제기된 백신과의 연관성, 인과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희생자의 가족에게 입증하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최소한 코로나19 백신 인과성과 관련돼서 희생되신 분들에게 위로를 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질병청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영훈도전 100일 기자회견을 겸한 도민 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생방송을 진행해 주신 JIBS와 KCTV 제주방송, 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 빛나는 TV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해 주신 도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